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져가지. 구속되면 폭로해버리겠다. 용산에 메시지를 보냈던 명태균 씨. 지금은 좀 다른 기류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 씨 아내 입을 통해서입니다. 숨겨놓은 휴대전화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대통령 부부에 관해서 폭로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명 씨의 이 말과는 정반대 얘긴데요. 아내가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 가서 가진 걸 다 폭로하자고 말을 꺼냈더니 명태균 씨는 되려 폭로는 무슨 폭로냐고 잘라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을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던 자신들의 일상이 이준석 의원 때문에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자꾸 전화를 하던 김종인 위원장은 남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정을 해서 많이 울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명 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네, 명 씨는 구속 상태지만 아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를 모르쇠하는 정치인들이 야속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 인사겠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배우자분이 지금 어쨌든 자신의 남편이 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속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거고 저거는 뭐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를 감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특정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심경을 나타내는 말들이었다 정도로 보면 된다. 자, 김진욱 의원님, 명 씨에게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 가진 것 다 폭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 씨가 폭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인터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명 씨는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이제 아마 재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족하고 명태균 씨는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내분께서는 아마도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명태균 씨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그동안 명태균 씨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내분께서도 아마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명태균 씨에게 전화가 왔을 때, 뭐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스피커폰 속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을 아내분은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아내분은 아니 그동안 당신이 했던 것, 당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진솔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것들, 알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게 이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국면으로 본인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인터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부분인데 남편은 조용하게 살기를 원했다. 이준석 의원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다 망가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뭘 했길래 망가졌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단 명태균 씨 부인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남편분이 구속이 됐으니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 언론 기사가 발단이 됐다. 그리고 그 언론 기사에 이준석 의원이 등장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억울합니다. 왜냐면은 증거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보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 명태균 씨를 해하려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는 거기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명태균 씨에게 돈 500만 원 주신 거는 김건희 여사인 걸로 나오고 있고
전화해가지고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구속이 되신 건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받은 부분 때문인 거예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죠. 개인 비리로요. 예, 그래서 사실 이준석이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준석을 언급한 것은 아마 뉴스토마토 보도 최초 보도 때문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던 것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부분이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건 당연합니다. 네, 한가선 의원님. 네. 명 씨의 아내는 왜 이 시점에 입을 열었을까요? 뭐 절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 탓을 하고 싶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 테니까 이렇게 예. 황당할 테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혀 안타까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부인이 얘기하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다 망가졌다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뭘까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미공표 또는 공표 여론조사로 정치 설계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정정당당한 돈을 받든 뒷돈을 받든 해왔잖아요. 그리고 뒷돈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어떠한 그런 정치 자금의 빵꾸난 부분들은 공천을 연결해줘서 또 거기서 뒷돈을 받든지 아니면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뒷돈을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일상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평온한 일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국민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존재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수면 위로 드러났어야 하는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우리 정치의 좀 어두운 뒷면이겠죠.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야단치는 녹취를 틀어달라라고 회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핵관이 더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윤한홍 의원이었고 윤 의원이 반박을 했죠. 명태균 씨가 정점식 의원도 지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한 명씩 지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윤한홍 의원이야 직접 윤한홍 의원도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언급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점정식 의원을 왜 언급했는지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점점식 의원은 일단 먼저 해명을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실제로 이 중간에서 명태균 씨가 점점식 의원을 연결했다는 그 A 씨를 확인해 보면 될 문제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만약 이 사실이 계속 보도된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보면 지역에서 경남을 거점으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경남을 거점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누군가 생각해 보면 아마 점정식 의원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정식 의원을 얘기한 것조차도 명태균 씨가 자신의 허장허세 또는 과시를 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허장허세의 방편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검증을 하나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취재진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가 존재하느냐, 폐기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명태균 씨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대전화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명태균 씨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부인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부인이 밖에서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했던 휴대폰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나의 변호사는 내 휴대전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명태균 씨에게 있어서 본인을 구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휴대전화 속에 있는 것들일 텐데 이것을 과연 명태균 씨가 그러면 다 폐기를 했겠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포렌식 해보니까 일부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또 나왔고요. 또 명태균 씨가 휴대폰뿐만 아니라 PC와도 연동해서 사용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도 한 3대 중에서 한두 대는 뭐 폐기했을 수도 있지만 예. 또 그중에서 대선 기간 중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그 행방을 쫓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덤에다 묻었고 불을 질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지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딘가에 지금 누군가에게는 맡겨뒀던지 간에 잘 가지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도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검찰 조사에서는 대리점에 줬다. 대선 시기 때 사용했던 두 번째 전화인가요? 줬다라고 했는데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명 씨의 휴대폰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그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휴대전화와 관련된 부분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모아봤고요. 일단 들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 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가서 편하게 역을 뽑아보면 되는 거고. 그냥 오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10월 6일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다. 10월 14일 8일 뒤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고 통화 내역 뽑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화가 오고 문자 카톡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10월 31일 한 보름쯤 지난 뒤에는 전화기를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창원지검 조사 뒤 이달입니다. 지난 9일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저희가 갖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아마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검찰은 대리점에 줬다는 그 휴대전화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 중이다라는 게 어제 뉴스룸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리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명태균 씨 입장이면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휴대폰만이 살 길이에요. 앞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 곧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의뢰인 내팽개 치고 자기 사감으로만 해서 자기 정치하는 이런 변호사보다는 휴대폰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휴대폰이야말로 내 명줄이다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명태균 씨 구속은 되어 있지만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구형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형을 때리느냐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명 씨에게는 굉장히 서로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명 씨는 제가 명 씨라면 정말 휴대폰 절대 못 찾는 곳에 좀 숨겨놓지 않았을까. 절대 못 찾는 곳이요. 자, 더 궁금해지네요. 한가선 의원님요? 명태균 씨는 자기가 정치 설계를 잘 하던 사람이라고 과시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이 살궁리를 당연히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런 녹취 정황이 다 들어있는 핸드폰을 갖다 버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독특하게 보는 문장은 이 지난 9일에 이야기를 했던 문장 중에 뭐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굴까요? 아, 이거를 주어가 저희다.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다.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나 아닌 누군가가 포함된 네. 사람이 갖다 설계를 버린 했을 것이다.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에서 이 휴대전화의 존재를 파악을 했고 살아있다고 파악을 했고 이걸 찾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 검찰에서 이 휴대전화는 살아있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 세간에는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음모론일까요?
아니,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녹취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사로 간다면 그 수사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마도 어딘가 캐비넷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1차적으로는 뭐 검찰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검찰 수사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일단 필요성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검찰 수사를 믿어야겠죠? 저는 당연하고 생각하고 검찰이 이렇게 전 적극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일단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수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핸드폰 확보가 마치 공정한 수사의 기준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녹취록 나오는 게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면 그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찾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빨리 밝혀지길 바라는 건 저희 모두가 같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방향, 전문 전체를 제출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런 가운데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와 이틀 전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여론조사 비용을 돈을 좀 챙겨주겠다라는 식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한 말이 있고 그 말이 담긴 녹취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는 제3자에게 그 파일을 혹은 그 내용을 주고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라고 가장 곁에서 명태균 씨를 봤던 강혜경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각종 언론사 측에서 잠깐 걱정을 하는 꼬리 자르기라는 뭐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느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수사를 정확하게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제가 이제 누누이 검찰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이제 수사에 임했을 때 검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성역 없이 수사하려는 의지를 읽었다라고 강혜경 씨는 느꼈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강혜경 씨가 그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까지 하면서 신뢰도를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혜경 씨가 느끼는 어떤 감도 같은 게 아마 제일 정확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이미 검찰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녹취와 관련돼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 4천여 개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녹취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 또 많은 각종 회계 장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어느 정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수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혜경 씨처럼 저렇게 본인이 증언한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많은 인터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갖다 줬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덮는 것으로 가기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강혜경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혜경 씨의 자료들 그런 것들이 검찰을 그걸 토대로 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디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예. 최종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혜경 씨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강혜경 씨는 검찰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강혜경 씨도
그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녹취나 자료 같은 것들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로도 읽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창원지검장은 아닌데 과거의 창원지검장에게 자신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저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 하는데 안 그래도 뭐 하고도요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뭐저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대 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뭐 한 방에 해결해 줬지 뭐. 그저 21일로 조사 받는데 똘똘 말르라고 다 해놨던데.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선이는 공정중계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자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네. 자, 저는 이 녹취 들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제는 정치권을 넘어서 법조계까지 본인의 인맥을 뭐 자랑하는 건지 과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행사했구나 혹은 의심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 언급도 나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주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 한동훈이 하고 그 옛날에 뭐 알았더니라거나 관계가 있었던 뭐 이런 지검장이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는데 이러면 창원지검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일단 먼저 뭐 한동훈 대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전혀 한동훈 대표를 언급한 거에서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자체가 허장허세가 가득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유명 정치인에 대한 친문을 과시해왔는데 한동훈 대표 당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당시에 영향을 해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에 진짜 한동훈 대표에서 친분이 있고 가깝거나 이랬으면 여러 번 여러 차례 언급했을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한동훈 대표 언급한 건 의미 부여도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이 녹취록을 보면요. 오히려 창원지검장이나 경찰청장을 불러서 김영선한테 충성하라는 만세가 충성맹세를 하라금 하는 말도 있거든요. 충성맹세요. 네, 충성합니다 이렇게 3번 외치라고 했던 자기가 김영선 앞에서 그렇게 시켰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걸러서 들을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걸러서 들을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많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꾸며내서 하기도 굉장히 그 창작 수준이 대단하고 그래서 창작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함, 시기, 내용, 그 뒤에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읊어서 이걸 그냥 과대망상 혹은 허위 허장성세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거듭 들기도 합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다 검증을 해야겠죠. 김성현 의원님. 네. 창원지검장은 나 때문에 왔다라는 언급도 합니다.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미로도 읽히거든요. 사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일반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든요. 자, 이 내용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시장한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고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법조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검찰지검장 오는데 국회의원이 직접적인 관여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존중은 할 수 있으나 서로 뭐 상하관계가 되고 충성맹세시키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저희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반인 같았으면 에이 허풍이야 해야 되는데 통화를 계속한 게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명태균 씨 정말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처음 보는 캐릭터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2023년 11월 녹취거든요.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창원의 지검장은 나 때문에 왔는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021년 하반기입니다. 저 통화 내용이요. 그런데 2023년이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 본인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시기와 저 대화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그 뒤에 2024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왜 거의 1년 내내 사건이 묵혀 있었는지, 또 검사명이 없는 수사과에 왜 이게 배당이 됐는지가 저 녹취에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뭐 당연히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좀 전에 얘기한 23년도 11월 달에 뭐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이 공천 줄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여사님의 육성이 맞다면, 예. 그렇다면 21년도부터 22년에 김영선 의원을 재보궐선거 공천 주고 23년까지 계속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통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24년도 그 총선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23년도 12월 달에 성관이가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그 정치 자금에 관련돼서 고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난 9월 달까지 검찰이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다가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예. 온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안 됐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캐비넷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면 이게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냐, 누군가 명태균 씨의 뒷배 역할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저도 해당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치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지연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민주당 정치인분들 중에서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제 시간에 6개월 이내 기소된다는 그 원칙이 다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 관련된 선거 관련된 그 수사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창원의 지검장은 다 내 때문에 왔는데라는 명태균 씨의 이 발언과 발언의 시기, 그리고 그 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 사건이 오게 됩니다. 창원지검으로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보도와 그 뒤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번지는 이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1년 동안 수사가 됐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첫 번째 이슈는 맞춰야 되는데, 일단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중에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민생, 물가도 13%로 뒤를 이었는데, 눈에 띄는 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국정농단 명태균 개입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